제가 이 가을철에 면역에 좋은 음식 4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면역에 좋은 음식 4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기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죠? 이 사계절에서 정말 신기한 게요. 봄에 음식을 먹으면 좋은 것들이 있고 여름에 먹으면 좋은 것들이 있고 이게 사계절에 따라서 음식이 이렇게 신토불이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시즌에 난 음식을 먹었을 때 가장 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좋은 겨울, 행복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을에 뭔가 잘 충전하는 거 되게 좋아요. 오소리는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먹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약간 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몸을 비벼봐요. 그러면 몸이 안 아플 정도로 먹는데요. 좀 미련하긴 하지만 그럼 오소리 굴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산에 다녀보면 굴이 있어요. 굴, 오소리 이만한 게 쭉 깊이 들어있어요. 근데 걔네가 겨울잠을 잘 때는 겨울에는요 되게 똥통해져서 그 보통 때는 달리기 되게 빠르거든요. 한겨울에 이제 겨울잠 자기 직전에 이제 각자 만나면 되게 안 빨라요. 느릿느릿해요. 그리고 다리가 짧아져요. 발 작은 강아지처럼 뒤뚱뒤뚱 걸어다녀요. 근데 얘네들은 가을철에 월동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월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잠을 안 자니까 음식 양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영양을 채워야 돼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왜냐하면 비타민들은 일시적으로 없어지기도 하니 어떤 비타민은 6주, 한 달, 2달 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비타민들을 모아야 되는데 자 가을철에 우리가 이맘때부터예요. 면역에 좋은 음식 4가지를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릴 텐데 첫 번째가 앞으로 이제 귤이 나옵니다. 귤. 오렌지과 귤 당했잖아요. 자, 귤에는 비타민 C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이제 레몬 같은 경우는 내가 억지로 먹어야 돼요. 어쨌든요. 뭔가 신 거를 음식이 아닌 약처럼 먹어야 되고 주스처럼 먹어야 되고 뭔가 좀 복잡하게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비타민 C가 정말 부족하면 레몬 드시면 되지만 귤은 그냥 가을철에 우리가 밥을 과일식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맛도 나쁘지 않고요. 비타민 C를 귤에서 채우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특히 가을철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비타민 C가 귤에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가을에 먹는 이 귤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혈액을 끈끈하지 않게 만들어요. 실제로 귤이 그래요. 그리고 가능한 농약을 안 한 귤들은 껍질째 먹어도 괜찮아요. 껍질째 먹어도 맛이 그렇게 없지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도 귤 껍질째 먹어보고 했는데 그럼 정말 좋아요. 면역에. 그 귤 껍질 가에 하얀 거 있죠? 그게 면역에 정말 좋거든요. 오렌지는 껍질째 먹기는 좀 그렇죠. 두꺼워서. 네, 귤은 괜찮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드셔보시면 우리 낑깡 있죠? 금귤. 그 느낌이 난데 시지 않은 그 느낌.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 향이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유기농 귤 같은 경우나 농약을 덜한 것들은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뭐 다 그렇게 드실 필요 없어요. 몇 개 드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그냥 껍질 까서 드셔도 괜찮아요. 귤을 드시면 특히 감기 예방에 최고의 식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귤이 항산화 식품이에요. 정말 좋아요. 귤. 항산화 식품인데 이 비타민들이 이 귤 알맹이를 싸고 있는 그 하얀 막에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하얀 막 있죠? 뭔지 아시죠? 그 맛 별로 없잖아요. 근데 비타민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을 만드는 비타민 C의 기능을 이제 보강해 줍니다.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실제로 이 귤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액이 순환할 때 뇌가 약한 분들, 혈관이 약한 분들, 심장, 판막인 혈관이 약한 분들은 이 귤의 영양소들이 정말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모세혈관이 튼튼해지면 가장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이 잘 돼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귤 껍질이나 귤 안에 있는 흰 색깔 그 부분에 항균 작용까지도 합니다. 사실 혈액을 관찰하다 보면 가끔 혈액 속에 곰팡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곰팡이나 세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타민들이 잡아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피곤한 분들 이런 분들은 귤을 자주 드시면 좋아요. 귤에 신산이 있죠.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피로를 낮춥니다. 젖산균이라든지 좋지 않은 균들을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완화에도 엄청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귤을 먹게 되면. 자, 두 번째는 감이에요, 감. 감도 정말 좋은데 이 감의 비타민 C가요. 사과에 몇 배 들어있을까요? 사과에 몇 배? 32배? 이 감은 사과에 17배 많은 비타민 C를 갖고 있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많아서 섭취하면 힘이 금방 생겨요. 그래서 감은 가을철에 과일 디톡스 할 때 정말 좋아요. 배가 잘 안 고프거나 힘을 빨리 올릴 수 있고요. 특히 이 감 색깔이 보통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
약간 노란색 쪽, 붉은색 쪽, 그죠? 이 세 개 아주 많은 항산화 물질이 바로 뭘까요? 베타카로틴이에요. 비타민 A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A. 비타민 A가 만들어지는데 감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눈의 건강 예방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시력만 나빠질 뿐만 아니라 문제는 황반변성이 생기거나 눈에 결막염이 생기거나 눈 쪽에 건조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술을 마시고 숙취할 때 감이 정말 좋다는 거 아시죠? 저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감이 간을 회복시키는데도 좋은 식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감이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여러분 단감 이런 것들 콜레스테롤을 억제시켜요. 중성지방 억제시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 질환에 정말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감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특히 펙틴이라든지 셀룰로스 이런 다양한 식이섬유가 ADL과 중성지방에 쌓인 것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하면 심장병, 뇌졸중을 막는 음식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아시겠죠?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감도 껍질째 드셔야 돼요. 정말 좋습니다. 껍질째 안 먹으면 약간 흰밥처럼 좀 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껍질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거의 보면 대부분 껍질에 약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추예요. 대추. 대추도 정말 좋은 식품인데, 대추는 열을 만드는데도 정말 좋아요. 대추는 열을 만드는데 정말 좋습니다. 염증 제거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면역에 정말 좋은 식품 중에 하나가 대추인데, 위궤양 위염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대추에는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감에 들어있던 베타카로틴도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나쁜 공기와 혹은 또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몸에 쌓이면 그 활성산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들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활성산소를 억제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플라보노이드예요. 정말 좋습니다. 물론 다른 항산화 물질도 많지만 그중에 플라보노이드는 정말 뛰어난 항산화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서도 A, B, C, D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대추에는. 그래서 생 것도 좋고 말린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가 약한 분들 있죠. 내가 만약에 소화기가 약하다. 우리가 보통 소화기가 약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 배가 차다, 손발이 차다, 이런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대추차라든지, 대추를 여러분들이 이제 탕이죠, 대추탕. 대추를 잘 익혀가지고 끓여가지고 대추 이제 스코리 같은데 씨앗만 발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 서너 스푼씩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몸이 굉장히 빠르게 따뜻해져요. 실제로 따뜻해지고 소화기 건강들이 건강해질 수, 소화기가 약한 분들, 염증이 많은 분들이 빨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없는 분들 있죠. 굉장히 빨리 오를 수 있어요. 밥을 잘 식사를 못하는 암 많은 분들, 식사를 잘 못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들, 대추탕이나 이런 거 영양탕 만들어서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대추에 마그네슘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 미네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멜라토닌의 성분을 분비시켜요. 그래서 신기하게 대추가 천연 수면제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잠이 안 오는 분들 신경 안정제 상추, 그 다음에 꿀, 화분, 대추 이런 거 추천해드려요. 대추 정말 좋아요. 민들레도 좋고, 간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간이 좋아지면서 잠이 잘 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위가 좋아지면서 잘 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추는 신경을 안정시켜요.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대추를 먹다 보면 불포화지방산도 많지만 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멜라토닌이 뭐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이 시간대에 나오는데, 아침에 낮에 세로토닌이 많은 사람들이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 안 돼서 그러면 대추를 먹어도 이게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추를 내가 수면제로 먹는다 그러면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먹는 것도 괜찮아요. 대추 차를 드시든 대추 탕을 드시든 뭐 상관이 없어요. 대추 관련된 것 드시면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할 수 있다. 100%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만약에 그거 먹고 잠이 안 와도 우리 몸은 분명히 뭔가는 도움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과인데요. 사과는 정말 너무 좋은 식품이에요. 사과. 한국의 이 사과는 축복의 과일 중에 하나인데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유기산이 들어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과일에 있는 영양소도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유기산, 면역력 증강에 정말 좋아요. 사과에 들어있는 산들. 그러니까 이 산들이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들을 만들 수도 있고 항산화 물질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풍부하냐면 펙틴이라는 물질이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지방을 녹이는 것뿐만 아니라 중금속, 그 다음에 납, 플라스틱, 나쁜 물질들도 이 사과 껍질 부분에서
그것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사과를 드실 때 껍질째 같이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사과는 껍질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근데 농약이 묻은 사과가 있어요. 그래도 껍질째 먹는 게 좋아요. 대신 잘 닦아서 잘 씻어서 아시겠지? 흐른 물에 잘 씻어가지고 드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농약이 있는 사과는 씨앗에서도 검출이 돼요. 껍질을 아무리 씻어도 농약 성분은 안에도 다 잔류되어 있습니다. 물론 휘발성이니까 우리가 농약을 준 만큼, 사람들이 농약을 준 만큼 남아있지는 않아도 껍질에 있다면 씨앗에도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다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농약 성분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껍질째 먹으면 거의 제로 가까이 해독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껍질을 안 먹으면 오히려 잔류량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농약 함유량이 이만큼 있어도 껍질을 먹으면 다 해결할 수 있지만 껍질을 안 먹고 하면 잔류량을 더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껍질째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껍질째 먹으면 사과는 자기의 농약 성분만 해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쌓인 농약 성분들, 독성 물질들도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하루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막 이렇게 논문이나 내용들을 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 사과를 2달 동안 꼬박 매일 먹었더니 이제는 사과 쳐다보기도 싫다.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일 먹어도 된다는 말은 그만큼 좋다고 괜찮다는 말이지 질릴 정도까지는 안 드셔도 돼요. 하루 이틀 떼도 되니까 너무 규칙적으로 안 드셔도 되니까 걱정 그렇게 막 안 드셔도 되고, 사과를 드실 때 자주 드시면 돼요. 가을철에 만약에 나는 안 질려, 밥을 먹는 것이 안 질려, 그럼 사과 매일 하나씩 드셔도 되고요. 나는 좀 질려, 그럼 사과를 일주일에 5개 드셔도 되고요. 어쨌든 자주 드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한국에 사과 잘 안 맞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위가 안 좋아서 공복에 사과를 먹었을 때 좀 부대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채소나 같이 먹었을 때 속이 안 좋을 경우는 있어요. 그럴 때만 주의하시고 사과를 자주 드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과를 먹는 게 약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과에는 특히 아까 펙틴도 있지만 유기산 성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몸의 피로도를 낮춰주고 면역을 엄청 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4가지가 있어요. 귤, 감, 대추, 사과. 다 언제 나와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네, 물론 그거 말고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손쉽게 구워서 드실 수 있는 것들, 이런 식품들을 질 좋은 것들을 골라서 잘 드시게 되면 면역을 정말 잘 올릴 수 있는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